중국도 피할 수 없는 인구 절벽. 중국의 출산율 변화에 대해 조사한 중국학과 한수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인 저출산 문제. 세계 인구 1위인 중국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한때는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쳤던 중국인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중국 출생 인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출생 인구는 인구 1000명당 신생아수 7.52명으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중국 출생 인구가 얼마나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취업, 집값, 육아, 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이기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 장려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 장려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쌍감 정책.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쌍감 정책은 숙제, 사교육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둘째, 육아수당 지급. 중국 펀즈화시에서는 매달 500위안을 출산 후 3년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 휴가 제공. 중국 법정 출산 휴가는 98일이지만 지역별로 190일까지 출산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출산율은 줄어드는 것일까요? 우선 중국의 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출산 정책은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시작으로 2016년 2자녀를 허용하였고 2021년에는 3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중국 저출산 문제의 진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의 성장과 높아진 소득 수준.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데 요구되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해야 하는 현재 중국의 현실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기조가 젊은 층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중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소비되는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여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혼, 비혼, 딩크의 증가. 중국 내 젊은 층에서는 늦게 결혼을 하는 만혼족과 결혼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고문족, 결혼은 하더라도 2세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2세 계획을 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자연스레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국 출산율 변화와 그 원인, 저출산에 대한 중국의 출산 정책을 다뤄보았습니다.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최근 5년간 출생 인구가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중국, 한국 나아가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저출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말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어 청년들의 필요에 꼭 맞는 도움을 준다면 세계적인 흐름인 저출산 문제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